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저희 주알남 채널에서 드디어 미루던 이 전력 섹터에 대해서 한번 내용 들고 와봤는데요. 이게 저번에 보니까 이 다른 분께서 LS 일렉트릭 이 기업은 다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 산일전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. 우선 이게 제가 반도체 섹터처럼 이 자세하게 산업 구조를 얘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산업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일전기가 왜 매력적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산일전기가 다른 종목 대비 비교적 싸다. 이 취지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었는데요. 그러고 결국 전력 슈퍼사이클 또한 이 반도체와 유사하게 반도체도 결국 이 전방에 빅테크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그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크게 뛰었던 성격이 있었잖아요. 전력 인프라 또한 같은 논리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끌어오기 위한 인프라조차 이제 돈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로 인해서 이 섹터 또한 병목이 생겨서 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노래를 불렀던 섹터죠. 네, 이제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 전력 인프라 섹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빅테크의 카펙스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자료도 뭐 괜찮지만 최근에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빅테크 합선 카펙스가 7천억 달러까지 갈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쓴다는 거죠. 돈을 많이 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개별적인 기업으로 봐보면은 구글 알파벳이죠. 알파벳과 메타가 공격적으로 카펙스 가이던스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좀 사설적인 얘기지만 결국 요즘 최근에 가장 행보가 좋은 거는 구글, 알파벳이죠. 그리고 비교적 이 행보가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기업은 메타잖아요. 근데 이 1등과 꼴등이 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.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게 생존 문제가 된 것 같고, 생존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그리고 쓴 돈이 너무 많잖아요, 이미. 그래가지고 이 카펙스 기조를 이게 쉽사리 꺾지는 못할 것 같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, 결국 이 고객사들이 돈을 끌어와서 쓰는 이 반도체나 오늘 다룰 전력 인프라의 이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이 이게 골자겠죠.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아마 진저리나게 들으셨겠지만 결국 요즘 보셔야 될 거는 이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액이 늘어나고 있고, 심지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공격적인 자본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. 근데 이 빅테크들의 이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결코 이들이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. 돈 최근에 무지하게 벌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본까지 조달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, 결국 이 시장을 다 가져가기 위한 초석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, 그렇다면은 저희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. 그러면은 이 구글이 이길지 메타가 이길지 여기다가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나 근데 반도체가 요즘 좀 많이 올랐잖아요. 오늘 그래가지고 조정 엄청 세게 받고 있던데, 반도체나 이 전력에 한번 배팅을 걸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한 거죠. 자,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
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산업 구조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개통 상단입니다.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겠습니다. 전기를 많이 쓰면 이 발전소만 더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문제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까지 실제로 보내야 된다는 점입니다.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 345kV에서 765kV 수준의 초고압으로 끌어올려서 송전합니다. 이후에 이 데이터 센터 인근의 초고압 변전소에 다시 사용하기 적합한 전압으로 낮추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압을 안정시키는 리액터나 전력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GIS와 GCB 같은 장비가 함께 필요합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면 이 초고압 송전망은 전기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고속도로입니다.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특정 지역에 몰리면 몰릴수록 이 고속도로 자체를 넓혀야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개통 상단에서는 이 초고압 변압기와 GIS 등 제품군을 보유한 이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접속 구간인데요. 이 기존 송전망에서 데이터 센터 부지까지 전력을 실제로 끌어오는 접속 구간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개통 상단이 전력의 고속도로라면 이 접속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데이터 센터로 빠져나오는 나들목과 진입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기존의 초고압 송전망에서 받은 전기는 이 유틸리티 변전소에서 345kV나 이 154kV 수준으로 낮아지고 이 단거리 송전선과 데이터 센터 전용 인입 변전소를 거치면서 이 222.9kV, 4.16kV 등 이제 실제 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는 접속용 변압기와 단거리 송전선, 그리고 중고압 배전반, 차단기, 보호 제어 장비가 필요합니다.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데이터 센터 착공과 가동 일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GPU와 서버를 모두 설치해도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수 없겠죠. 따라서 이 장거리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보다 개별 사업 규모는 작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발주 속도가 빠릅니다. 발주 속도가 빠른 거 이거 체크하시고요.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게 하나씩 추가되거나 이 1단계나 2단계, 3단계로 증설될 때마다 이 접속 설비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이 구간에서는 또 제품 공급 범위가 넓은 이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, 그리고 산일전기까지 이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전기가 데이터 센터 부지까지 도착했다고 이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들어온 전력이 수많은 서버렉에 안정적으로 나누어주는 내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한데요. 우선 MV 배전반이 중전압 전력을 받아서 이 각 설비에 분배하고요. VCB, 즉 진공 차단기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빠르게 차단해서 설비를 보호합니다. BCP는 이 전력이 흐르는 모성 계통의 이상 여부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장비입니다. 이후 변압기가 전압을 한 번 더 낮추고 저압 배전반에서 각 부하에 전력을 나눠줍니다. UPS는 순간적인 정전에도 서버가 꺼지지 않도록 전력을 유지하고 PDU는 전력을 렉 단위로 배분합니다. 그리고 정류 모듈은 이 교류 전력을 서버에 필요한 직류로 변환하고요.
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는 이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 렉당 전력 소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내부 전기실과 배전 설비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. 이 구간에서 LS 일렉트릭은 배전방과 차단기 그리고 보호 제어 장비까지 폭넓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산해전기는 이 전체 패키지를 공급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내부에 필요한 중저압이나 특수 변압기를 통해서 연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 쉽게 한번 그림으로 아까 어려운 말들 많이 했죠.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결국 여기 이 큰 인프라는 뭐 효성중공업 등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결국 이거 다 만들면은 이제 수혜가 끝이 나겠죠. 근데 여기 아까 데이터 센터 접속 구간이라고 했죠. 이 접속 구간은 이 계속 저희도 뭐 고속도로 타면 이제 여기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. 제일 많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여기는 반복적인 포인트는 그것입니다. 반복적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해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한 번 수주에서 단일성 수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복적인 수주가 기대돼서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지션에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.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요 포지션에 있던 기업이 뭐 LS 일렉트릭하고 뭐 산해전기 그리고 일증전기였잖아요. 자, 이제 그렇다면 왜 그 중에서 산해전기를 픽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세 기업 효성중공업하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산해전기의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. 결론적으로 이 효성중공업 거의 한 10배까지 올랐었죠. LS 일렉트릭도 이게 뭐 한 6배 좀 안 되게까지 올랐습니다. 하지만 이 반면에 산해전기는 이 뒤늦게 부각받은 측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두 기업 대비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산해전기를 픽한 것이 우선 첫 번째 이유고요. 다음으로 블룸에너지라고 요즘 떠오르는 다크호스 미국 기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기업은 데이터 접속 구간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. 근데 그렇다면은 산해전기하고 이 포지션이 맞는 약간 피어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 두 기업의 산해전기와 블룸에너지의 두 기업의 주가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블룸에너지가 먼저 주가 추이가 선행하는 특징이 있고 이를 뒤따라서 산해전기의 주가가 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게 블룸에너지만 따라가는 산해전기 종목인가?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이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.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4월 30일 기준 이 산해전기가 블룸에너지양 미국 데이터 센터 변압기 공급 수주를 따와서 그런데요. 계약 금액은 무려 503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10%나 되는 대형 수주를 따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단일성으로 체크할 것뿐만 아니라 이따가도 변압기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아까 데이터 센터 접속 구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제가 더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. 반복적 매출 그리고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다 매력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었죠. 네, 그래가지고 여기 포인트도 제가 잡아봤죠. 블룸 관련 후속 발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다음에 후행성으로 올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해전기를 보다 더 좋게 보았었던 거고요. 그 다음으로
변압기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, 막 정신 없잖아요. 정신 없어서 제가 한번 그 쪽집게처럼, 뭐를 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결론적으로 이 2번, 3번, 그리고 여기 5번을 보셔야 되는데, 결국 기성품보다 주문 제작 성격이 강하다. 커스터마이징이란 거죠.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면은 결국 2번, 3번이 이어지는 건데, 공급사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엔비디아가 이걸 노리고 요즘 막 플랫폼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. 결국 이 고객의 락인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애플 많이 쓰는데, 애플 상품 계속 쓰면은, 핸드폰 바꿀 때 갤럭시로 바꿔볼까? 하는데, 막 애플 워치도 있고, 에어팟도 있는데, 그렇다면은 이게 갤럭시하고 호환이 안 좋잖아요. 그래가지고, 막 갤럭시가 더 좋더라도 이 아이폰을 계속 쓰는 경향이 있는데, 지금 산일전기가 그것을 바로 노리는 것이죠. 그 제품의 특징 자체가 그렇습니다. 변압기는 그 산일전기의 주요 제품이고요. 결론적으로 이 커스터마이징이 되니까 공급사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 에어팟이 어떻게 되든 애플워치가 어떻게 되든 난 그냥 갤럭시 쓸 거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인증과 레퍼런스가 진입 장벽이어서 이 신규 플레이어들이 허들을 뛰어넘고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 한 회사밖에 없다는 뜻입니다. 그런 시장을 지금 산일전기가 차지하고 있고요. 그런 특징에서 이 산일전기가 피어 대비 굉장히 높은 OP 마진,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이게 막 저희가 좋아하는 기업들 있잖아요.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, 20%대가 안 돼요. 그런데도 그 주가 추이를 보면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었었는데, 산일전기는 무려 거의 40%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 기업들 대비 비교적 저평가가 돼 있었던 거죠.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,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성격의 변압기라는 제품을 공급하고 이로 인해서 공급사를 바꿀 수 있는 그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객 락인 효과가 생긴다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락인 효과가 생기더라도 이게 제품이 별로면은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겠죠. 하지만 이 허들이 높기 때문에 이 신규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쉽사리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죠.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저평가가 됐는지 한번 또 찾아봤죠. 저평가가 실제로 되고 있었습니다. 제가 물론, 저 예측값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 멀티플은 예측값 보셔야 돼요. 보면은, 이 피어 대비, 심지어 미국 기업보다도 이 낮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, 재룡전기가 있겠지만,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니까, 메인 플레이어들 중에서 산일전기는 또, PER 기준으로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우선 산일전기 영업이익률이 높다.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이는 커스터마이징 성격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주요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높은 OP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이고요. 두 번째로 산업적 측면에서 AI 빅테크들의 카펙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구조고요. 전체적인 산업적에서로도 받을 수 있는 구조고, 그 다음으로 세 번째, 높은 허들이 존재한다.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넓은 시장을, 이 맞돌이인 시장에 들어오는 이 신규
신규 플레이어들에 대한 리스크가 비교적 낮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도 그렇고, 뭐 물론 PER이 낮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다른 메인 플레이어들 대비 주가가 별로 덜 올랐다.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한번 산예전기를 들고 와봤는데요.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뭐 지긋지긋한 사고리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번엔 안 다뤘던 기업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 영상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